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나이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1억 모으는 기간이 얼마나 다른지 각 연령대별로 현실적인 저축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1억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에서 꽤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적절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대와 50대의 1억 저축 계획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나의 나이로는 1억 모으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타나는 계산 결과를 꼼꼼히 따라오시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경력이 짧아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시간이 가장 넉넉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죠. 구체적인 현실적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20대 초반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월세 5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기타 용돈 55만 원 등 총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남는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전부 저축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시작 연령을 24세로 연간 월급 상승률을 5%, 투자 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고 계산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 결과를 함께 보시죠. 만약 순수 저축만으로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보니 143개월, 그러니까 약 12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24세에 시작했다면 36세에 1억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상승과 투자 수익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월급이 매년 5%씩 오르고 저축한 돈이 연 5%의 수익을 낸다면 약 9년 정도면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24세에 시작했으니 33세에 달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과 월급 상승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 사이에는 3년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젊을수록 이 복리의 효과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죠.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란색 선은 순수 저축 경우, 주황색 선은 월급 상승과 투자 수익을 고려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두 선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나는 월저축 70만 원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로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지인들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25세에 월저축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내서 월저축을 1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서 연평균 8%의 수익을 냈더니 7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든다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아예 월급의 50%를 저축하기로 결정하고 생활비를 극도로 줄여서 월저축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과 5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죠. 물론 이 정도로 무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20대 초반은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20대 후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보통 입사 후 3-5년 정도 된 시점으로 월급이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첫째 아이를 갖는 시기이기도 해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월 평균 월급은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의 평균적인 월급 수준입니다. 생활비는 결혼을 가정하면 월세 60만 원, 식비 6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30만 원, 기타 생활비 40만 원 등 총 2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저축 가능액은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0대 초반의 7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시작 연령을 29세로 연간 월급 상승률을 4%, 투자 수익률을 연 6%로 가정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시면 월저축 130만 원만으로는 약 6에서 7년이 필요해서 35에서 36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과 월급 상승을 고려하면 약 5년 정도로 단축되어 34세에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은 사실 저축에 가장 유리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상당히 오르면서도 아직 자녀 교육비 같은 큰 지출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융권 통계를 보면 1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30대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에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죠. 예전에는 100만 원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200만 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실질 저축액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대 초반에 250만 원 월급으로 70만 원 저축했던 사람이 20대 후반에 35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을 때 생활비를 180만 원이 아닌 280만 원으로 쓴다면 저축액은 여전히 70만 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억 모으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월급 상승분의 50% 이상을 저축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다면 최소 50만 원은 추가로 저축하는 거죠. 이 원칙만 지켜도 1억 도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30대 초중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결혼, 자녀 출산, 주택 구매, 자녀 교육 등 큰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월 평균 월급은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과장장 이상의 직급에 오른 30대 초중반 직장인의 평균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32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자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저축 가능액은 130만 원 정도로 20대 후반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시작 연령을 33세로 연간 월급 상승률을 3%, 투자 수익률을 연 6%로 가정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월 저축 130만 원만으로는 약 6에서 7년이 필요해서 39에서 40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는 8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0대의 저축은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나죠. 첫째 아이의 유치원비, 둘째 아이의 출산, 주택 수리비, 부모님 용돈, 자녀 학원비 등 끝없이 계속되는 지출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32세에 1억 저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 저축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5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월 70만 원 추가되었고,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서 500만 원을 썼으며 시댁 장례식으로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런 지출들 때문에 실제로는 8년 반 만에야 1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30대의 저축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월급의 3에서 6개월 분량을 비상금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월급 450만 원이라면 최소 1350만 원, 최대 27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거죠. 이 비상금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저축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경력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자산 형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족 구성이 안정되고 자녀도 어느 정도 커서 지출 패턴이 예측 가능해지죠. 월 평균 월급은 약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부장급 직급의 평균적인 월급 수준입니다. 생활비는 350만 원으로 안정화됩니다. 자녀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가 있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이 안정되어 다른 지출은 줄어드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월 저축 가능액은 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이전 시기들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금액이죠. 시작 연령을 37세로 연간 월급 상승률을 2%, 투자 수익률을 연 7%로 가정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월 저축 200만 원만으로는 약 4에서 5년이 필요해서 41에서 42세에 도달할 수 있고, 투자 수익 등을 고려하면 약 4년 내에 완성 가능해서 41세에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은 사실 자산 형성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월급이 경력상 최고조에 달하고 가족 구성도 안정되어 더 이상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에 비례한 투자 수익률 향상입니다. 30대 후반은 벌써 10년 이상 투자 경험을 쌓은 시기라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등급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각종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셋째, 소득이 안정적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이미 10년 이상 근속했으므로 해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봉 상승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 쉽다는 점이죠. 보통 40대를 앞두고 아직 1억도 못 모았는데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손을 대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35에서 40세 연령대에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축해온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리해서 1억을 빨리 모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4, 5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0대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저축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많습니다. 아직 1억도 없는데 어떻게 은퇴하지? 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죠. 40세를 기준으로 월 평균 월급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임원급 직급의 평균 수준입니다. 생활비는 380만 원으로 여기에는 자녀 대학 진학비, 건강관리비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저축 가능액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작 연령을 40세로 연간 월급 상승률을 1%, 투자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해봤습니다. 월저축 220만 원으로는 약 4년이 필요해서 44세에 도달할 수 있지만 50대 은퇴를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 45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1억 이상을 더 모아야 하기 때문이죠. 40대에 1억 저축을 시작한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죠. 특히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월저축액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저축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필요하죠. 셋째, 부수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본업 외에 추가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활동, 자문,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대에 1억 저축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이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하거나 주말을 이용해 강사 활동을 한 경우가 많죠. 이제 오늘 살펴본 연령별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 반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더 일찍 시작하는 것과 10년 더 늦게 시작하는 것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4세에 월저축 7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과 34세에 월저축 15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을 비교해보죠. 후자의 저축액이 2배 이상 많지만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전자가 먼저 1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복리의 힘입니다. 투자 수익률 1~2% 차이가 수년의 시간 차이를 만듭니다. 연 5% 수익과 연 7% 수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월급 상승 활용입니다. 젊을 때 월급 상승을 저축률 확보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생활 수준을 올리기보다 저축률을 높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너무 무리한 저축은 오히려 티탄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추가 팁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자동 이체 설정입니다. 월급날 바로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먼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 항상 남는 돈이 없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갭 인베스트먼트 전략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고려하세요.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수입 활용입니다.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전부 저축하세요. 부업, 투자, 강연,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라이프 스타일 조절입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집중하세요. 특히 보이지 않는 지출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간식, 온라인 쇼핑 등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매 분기마다 저축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세요. 경제 상황이 바뀌고 개인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령별 1억 모으는 시간 계산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크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작게 나눠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1억을 모으려면 매월 약 28만 원만 저축하면 됩니다. 20년이면 매월 42만 원, 10년이면 매월 83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 투자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1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현재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꾸준히 실천한다면 1억이라는 목표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3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30대에 시작하면 40대에 도달할 수 있고 40대에 시작하면 50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월급이 너무 낮아서 1억은 상상도 못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으로도 시간과 디서플런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저축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계획을 보면서 더 나은 재무 설계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28살인데 월저축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 또는 나는 35살인데 지금이라도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야 같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도 꼭 읽어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1억 모으고 나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해 더 유익한 재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1억 모으기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함이라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을 믿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